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음모론, 이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그 이야기가 권력과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됐는지 그 기나긴 역사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보통 음모론 하면 뭘 저런 걸 믿지?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뿌리를 파고들면요, 이건 믿음 이전에 설명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막 무서운 일이 터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채워줄 뭔가가, 어떤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럼 그 설명을 해달라는 갈망이 어떻게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또 아주 강력한 공식을 만들어냈는지 그 첫 번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고대 로마입니다. 때는 서기 64년, 로마의 심장부에 어마어마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도시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고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이 엄청난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묻기 시작했겠죠.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바로 그때 권력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대중의 분노를 아주 손쉽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릴 정말 간단한 답 하나를 툭 던져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거의 모든 음모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설계도가 딱 만들어집니다. 첫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재앙이 터진다. 둘째, 대중은 불안에 떤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걸 한 방에 설명해줄 명확한 범인을 지목한다. 정말 간단하죠? 이 3단계 공식, 이게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공식은 중세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온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나 끔찍한 기근처럼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공포가 닥쳤을 때 사람들의 분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맞습니다. 마녀, 이단자, 유네인, 이렇게 구체적인 대상에게로 향했죠. 그러니까 그 설계도가 시대만 바뀌었을 뿐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겁니다. 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세상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의 모습도 슬슬 바뀌기 시작해요. 한번 근대 초기로 넘어가 볼까요? 예전에는 왕은 신이 내린 사람이니까 하면 다 설명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낡은 이야기가 덜은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왕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사람 말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바로 이 지점이 정말 결정적인 변화예요. 예전에는 그냥 왕이나 교황처럼 눈에 딱 보이는 한 사람을 원망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대상이 무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력, 거대한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처럼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격변기에는요, 이런 비밀 결사 같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요. 왜냐면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만으로는 이 혼란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바로 그 틈을 이런 음모론들이 파고들어서 설명을 제공해줬던 거죠. 자, 이제 20세기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두 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정말 그냥 우연이라고? 그럴 리가 있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음모론은 한 단계 더 진화합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 수준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 무기가 되는 거죠. 특정 집단을 우리 안의 적으로 딱 찍어버리고 대중의 모든 분노와 불안을 그곳으로 집중시켜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죠. 혹시 정부가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막연한 의심이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로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정부 발표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게 더 이상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똑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였죠. 인터넷은요, 그냥 음모론이 퍼지는 속도만 빠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음모론의 본질 자체를 또 한 번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꿔 놨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음모론이라고 하면 그냥 책이나 잡지를 읽는,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직접 단서를 찾고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퍼즐을 맞춰가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서사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큐어넌 같은 최신 음모론들을 보면 이게 딱 드러나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찾고 우리는 진실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어떤 소속감, 정체성을 얻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이제 이론은 더 이상 세상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정체성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깃발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고대 로마부터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음모론의 겉모습, 그 디테일은 시대에 따라 정말 극적으로 변했지만 그 밑에 깔린 핵심 동력,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시대에 따라 옷만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음모론이라는 존재는 그 시대가 가진 불안, 그 시대의 기술에 맞춰서 계속 겉모습을 바꾸죠. 하지만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 밑에 깔린 우리의 두려움을 설명하려는 기능만큼은 정말 놀랍도록 변함없이 이어져 온 겁니다. 인공지능의 딥페이크까지. 이제 우리는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질문은 무엇이 진실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과연 누구를,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